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 에반젤리스트 아드리아나입니다. 세션 제목이 방구석 1열에서 떠나는 사운즈 한남인데요. 올해 유니티 코리아에서 진행한 인터널 프로젝트 사운즈 한남과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주요 기능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아젠다를 설명드리자면요. 간단하게 사운즈 한남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론 사운즈 한남 에셋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사용된 HDRP를 데모와 함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Q&A가 있을 텐데요. 중간에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제가 라이브 챗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즈 한남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프로젝트 때문에 처음으로 가봤는데요. 사운즈 한남은 용산 한남동에 위치한 복합공간이고요. 오피스텔이나 상가, 리테일 등이 있습니다. 이곳이 또 여러 블록으로 건물이 이루어져 있어 들어가면 마을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그래서 주변은 좀 엄청 복잡한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조금 여유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곳에 래빗 데이터를 얻게 되어서 유니티 리플렉트를 주로 테스트한 데 사용했었는데요. 실제 이런 래빗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구한 김에 저희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HDRP로도 구현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인더스트리 분야에서 비즈니스와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기술 파트너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을 RTP 파트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그중 상화라는 곳과 함께 2개월 동안 진행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잠시 설명드리면요. 우선은 래빗 데이터를 뽑은 다음에 3D Max로 가져가서 모델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래빗 데이터 자체는 건물을 짓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운즈 한남이라는 공간을 갔을 때는 조금 변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좀 새롭게 모델링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를 넣어야 했기 때문에 저희 UV 같은 것을 좀 정리를 해주었고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서브센스나 포토샵 그리고 또 유니티 아트 엔진 등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사진도 재질을 찍어서 리소스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로 가져와서 라이팅이랑 매테리얼, 인터랙션을 좀 추가해주고 유니티의 시네머신이랑 타임라인으로 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인터랙션을 좀 넣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션 요소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인터랙션을 구상할 때 익스테리어에서 하면 좋을 인터랙션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제가 사운즈 한남을 갔을 때 가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어서 이제 내가 맘먹고 여길 돌아보지 않는 이상 여기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잘 모르고 또 찾기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능을 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은 인포메이션이 있는 스토어 맵에 가서 가게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그 가게의 정보가 우선적으로 나오고요. 클릭을 할 경우에는 그 가게로 갈 수 있게 바닥에 화살표가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가게에 도착했을 때 또 이런 가게 정보가 UI로 뜨게 되고요. 중간중간 돌아다니다 보면은 책상이랑 의자 같은 프랍들을 색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게 안에 TV가 하나 있는데요. TV에서 나오는 영상을 바꾸거나 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남모드에서 밤모드 또는 밤모드에서 남모드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프로젝트의 메인 메뉴 같은 건데요. 위에는 이제 어떻게 조작하는지 나와 있고 스토어 인포메이션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원래는 이 메인 UI에 뜨기 전에는 사운즈 한남 스킵 가능한 시네마틱 영상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프로젝트 확인하기엔 좀 걸리적거려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인터랙션 영상을 보여드려서 이제 영상 나오는 건 뺐는데 혹시나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사운즈 한남 유니티라고 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인터랙션 하는 걸 볼게요. 이제 보시는 비디오는 제가 미리 집에서 찍은 비디오인데요. 제가 좀 FPS 방법으로 이걸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WASD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위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조작하는 버튼들이 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조작을 잘 못해서 그리고 또 OBS 세팅을 좀 잘못해가지고 프레임이 좀 나가는 것들도 있는데 그건 좀 양해해 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어 인포메이션 있는 데 가서 이렇게 가게들의 정보를 눌러보면은 이제 옆에 인포메이션에서는 빨간색으로 맵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고요.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바닥에 이렇게 화살표로 그 가게까지 갈 수 있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 화살표를 따라가 보면은 아까 제가 선택했던 가게가 유니티 스퀘어라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스토어 가게 가서 이제 스퀘어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아래 보면은 이제 ESC 키 눌렀을 경우 화살표가 없어집니다. 쭉 둘러보고 제가 여기 영상에서 하늘을 되게 자주 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되게 밖을 나가지 못해서 이 영상 이제 이 프로젝트 하면서 약간 여행 가는 기분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구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나의 쿠키 텍스처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이런 와인바, 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조금 와인을 파는 곳과도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그림자, 그리고 아래 이런 벽이나 바닥의 재질을 보면은 저희가 이걸 또 가서 찍은 재질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런 그 보도블럭 이런 것들 데칼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와인접이라는 애니메이션 상영한다고 이제 이런 사인도 넣어놨습니다. 제가 레빗 데이터를 받았을 때는 거의 다 이제 외관 위주의 모델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안에 익스테리어 같은 것들은 저희가 임의로 프랍들을 넣어놨습니다.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밤 모드로 전환을 한 거고요. 밤 모드일 때는 또 다른 느낌의 모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 그래서 여기가 조금 광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딱 들어가면은 좀 다른 곳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엄청 가게들이 많고 복잡했는데 여기는 안에는 조금 되게 여유로운 느낌이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스페이스바를 잘못 눌러가지고 밤 모드, 낮 모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약간 덜덜거리는데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프랍들 색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 키 누르면은 이렇게 색상 정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노란색으로 선택을 했어요. 쭉 보시면은 이런 나무들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 여기 한남의 나무들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나무들을 최대한 넣어서 만들어 놨고요. 또 제가 ESC 키 잘못 눌러가지고 메인 메뉴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긴 다이닝. 여기가 다 뭐 유니티 땡땡땡 뭐 이런 이름으로 다 지어놨는데요. 저희가 여기 실제 브랜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요. 다 유니티 뭐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약간 유니티 마을처럼 해놨습니다. 또 얘도 프랍을 바꿔보고 색을 바꿔서 이번에는 얘는 노란색이고 얘는 파란색으로. 이런 프랍들 바꿀 때는 바꿀 수 있는 프랍들은 이렇게 아웃라인 노란색으로 해놔서 바꿀 수 있는 프랍들을 좀 정해놨고요. 얘는 보라색. 제가 한남을 그때 그냥 자료조사 한 차로 한 번 가봤는데 지금 프로젝트 하면서 이곳을 엄청 잘 알게 된 느낌이에요. 위에 테라스도 올라가 봐서 제가 여기 올라가서 새 날아다니는 거 보여드리려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아트 갤러리가 실제 아트 갤러리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그림 갤러리 보다는 약간 무슨 아프리칸 갤러리 같은 게 있었어요. 좀 특이한 갤러리들이 있었고 키친 위에서 조금 아래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약간 콜라이더에 막혀서 전체를 다 보진 못하지만 이렇게 살짝 볼 수 있어요. 그래서 G키를 누르면은 다시 아까 저희 안내 데스크 같은 거에 와가지고 또 다른 데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옆에 그 TV 인터랙션 하는 것과 가까워서 다시 G키로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지금 화면이 잠깐 흔들렸는데 제가 이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에 조금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영상이 좀 흔들렸어요. 이렇게 이 키를 누르면 영상이 계속 바뀝니다. Who first shared their stories in caves?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영상이고요. 그럼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에 AC 사례 소개 웨비나를 하면서 사운드한남 프로젝트를 같이 소개를 했었는데요. 보신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빌드 파일을 드리면 가장 좋은데
래빗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희가 드릴 수 있진 않았기 때문에 대신 사운드 한남 프랍이 들어있는 프로젝트를 유나이트 때 배포하겠다고 잠깐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제 빌딩 모델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약간 큰 플라자처럼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프랍들을 쭉 올려 놓았습니다. 저희가 에셋은 유니티 스퀘어에서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유니티 스퀘어.co.kr로 들어가서 Grow with Unity에 가보시면 리소스 다운로드에 사운드 한남 에셋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채팅창에 있는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제 세션 동안 다운받아서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에셋 열어서 어찌 구성되어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유니티 에셋 열으셨을 때 보이실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광장처럼 쭉 에셋을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에셋 폴더의 아트에 보시면은 여기에 거의 모든 에셋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서 놓았는데 별로 엄청 복잡하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보시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럼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지금 제가 원래 스크립트는 빼고 스탠다드 에셋에 있는 FPS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점프도 되고요. 이런 에셋들, 아까 저 인포에 봤던 그 사인들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제가 조절을 잘 못해서 계속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점프를 하게 될 거예요. 보시면 이런 바닥, 이런 프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짜 한남에 갔을 때 있는 프랍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실제 한남에 있는 나무들과는 좀 다르고 프로젝트에 있는 나무들과도 또 다를 거예요. 제가 얘네들은 스피드 트리에 있는 나무들로 원래 프로젝트를 사용했었는데 제가 그걸 가져올 수가 없어서 대신 이제 에셋 스토어에 있는 프리 그 북거브데드 트리를 가져와서 넣어놨어요.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움직이는 거라서 제가 또 덜덜덜 거리면서 움직이는데 아까 보신 영상도 제가 엄청 여러 번 찍은 영상이에요. 이렇게 두리번 위에 올라서 테라스, 여기서는 이제 아까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아래도 볼 수가 있어요. 저 아래 내려갈 때도 좀 더 빨리 점프 뛰어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 플랜트도 되게 예쁘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뭐 HDRI 스카이도 제가 소스를 넣어놓을 수가 없어서 디폴트 스카이로 해놓고 이제 구름을 따로 그 스탠다드 에셋에 있는 파티클 에셋으로 만들었는데 그 원래는 더스트를 구현한 파티클이었는데 구름으로 바꿔놨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구름 같아요. 그리고 아까 봤던 갤러리들에 있던 그림들,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한 번쯤 보셨을 유니티 데모들을 제가 이제 그림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쭉 별로 복잡하지 않는 광장에 있는 에셋들을 한 번에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고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HDRP를 소개해 드리면 유니티가 2018년부터 스크립터블 렌더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새로운 렌더 파이프라인을 도입했는데요. 이제 사용하면 원하는 대상 플랫폼에 맞게 렌더링 프로세스를 커스터마이즈해서 하드웨어별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SRP에는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이랑 하이 데피니션 렌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요. URP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성능에 맞게 그래픽스 품질을 확장할 수 있고요. 유니티가 타겟팅하는 모든 플랫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 데피니션 렌더 파이프라인은 그래픽스 품질이 좀 우선시되는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는데요. 사운드 안남 같은 건축 비주얼라이제이션 프로젝트나 자동차 같이 제품을 보여줘야 하는 프로젝트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HDRP에서는 포스트 프로세싱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향상된 좀 그림자 품질이랑 물리 조명 시스템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HDRP는 고사양의 하드웨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PC나 콘솔 프로젝트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오픈GL이나 모바일은 이제 서포트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볼루메트릭 포고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서 약간 탁한 대기 같은 것도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약에 모바일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URP를 사용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아니면 원래 빌트인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HDRP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방법은 HDRP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유니티 허브에서 바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HDRP 템플릿을 선택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운드 안남 같은 경우에는 2019.4.12F 원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옆에 LTS가 붙어 있죠. 이게 이제 롱텀 서비스라는 뜻인데요. 조금 더 안정화된 유니티 버전을 사용하시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옆에 LTS가 써져 있는 버전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걸 권장드려요. 그런데 혹시 내 전 프로젝트를 새롭게 HDRP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그건 또 스텝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블로그도 채팅창 링크에 올려둘게요. 이제 제가 데모로 HDRP 기본 세팅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 전에 먼저 조금 HDRP 라이팅 설정에 대해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HDRP에서는 기존의 레거시나 같이 새롭게 추가된 URP와는 달리 실제 라이팅 값을 기반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제 캔델라나 루멘, 럭스 이런 피지컬 라이트 유닛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전구를 살 때 한 번쯤은 봤지만 그냥 넘어간 이제 전구의 밝기나 색 온도가 이런 PLU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나 달의 밝기의 단위는 주로 럭스를 사용하는데요. 이제 맑은 날의 태양빛은 10만 럭스 정도, 그리고 또 보름달이 뜬 밤은 0.03 럭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HDRP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라이팅 단위들이 이런 좀 생소한 단위들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 세팅할 때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조금 곤란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조금 쉽게 다가가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HDRP를 하실 때 하늘의 노출값, 익스포저,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의 인텐시티 이 세 가지 값들을 함께 조절해줘야 원하는 느낌의 환경을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이 표는 하늘의 노출값을 정하실 때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맑은 해가 있는 날은 익스포저 값이 13에서 16 정도가 되고 구름이 낀 밤 같은 경우에는 노출값이 -3부터 한 0 정도 됩니다. 그럼 한번 이제 사운드 안남 하늘 설정 값을 볼게요. 사운드 안남 같은 경우에는 맑은 날의 HDRI 스카이로 설정해 보았는데요. 제가 좀 밝은 게 좋아서 14.5 정도로 노출값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옆에는 사운드 안남 에셋의 하늘이에요. 이건 익스포저가 한 10 정도 되는데요. 이건 한 구름 낀 흐린 날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프로젝트에 사용된 HDRI 소스 자체가 좀 원래 구름도 있고 소스 자체가 좀 밝은 소스였는데요. SF 프로젝트에 사용된 거는 이제 디폴트 HDRI 스카라에서 이 소스에 맞게 좀 흐릿한 날로 설정해 놨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출을 조절해 주셔야 하는데요. 보시면 익스포저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픽스드부터 피지컬 카메라까지 있는데요. 우선 픽스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노출 값을 동일하게 해주고 싶을 때 주로 공간이 한 공간이어서 노출이 안 움직이면 좋겠다던가 아니면 스틸컷 같은 거 찍으실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이제 사운드 안남에 사용된 건 오토매틱인데요. 자동으로 노출을 조절해주는 기능이에요. 사운드 안남 같은 경우에는 건물들 사이사이 그림자진 곳도 많고 지하도 있고 올라가면 테라스 같은 것도 있어서 이제 공간이 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자동 노출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저를 오토매틱 모드로 카메라가 보는 대로 좀 자유롭게 자동으로 익스포저를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카메라를 움직일 때마다 노출값이 변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진 찍을 때도 자동 노출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같은 개념이라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니멈 노출값이랑 맥스 노출값을 좀 설정을 해주시면 너무 노출값이 훅훅 바뀌는 걸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어드밴스드하게 사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커브드 매핑을 사용하셔서 XY 축으로 조절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이건 좀 조절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이제 오토매틱 모드로 가장 어두운 곳에 가서 한번 조절해 주시고 가장 밝은 곳에 가서 한번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지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HDRP에서부터는 이제 실제 카메라처럼 ISO나 이제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피지컬 카메라 모드를 사용해서 노출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잘 알지 못하면은 이건 좀 다루기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나 달을 표현하는 디렉셔널 라이트의 밝기를 같이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표를 보시면은 해가 쨍쨍할 때는 약 12만 럭스 정도 되고 초승달 정도 떴을 때가 0.5럭스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컬러 템피처가 있는데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약간 푸른빛에 가깝고 낮으면 낮을수록 붉은빛에 가까워서 좀 따뜻한 느낌을 이제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또 신기하게 보시면은 색온도가 더 따뜻한 4100K가 밤 모드라고 이제 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남 같은 경우에는 햇빛의 강도를 10만 럭스 정도 해주고 5500K 정도의 온도색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좀 색 온도에 따라서 또 공간의 느낌이 어찌 차이 나는지 좀 비교샷도 나와봤는데요. 제 눈에는 6300K도 좀 더 차가운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늘의 노출값, 그래서 전체 씬의 노출값, 디렉셔널 라이트 인텐시티 값까지 해서 이 기준에 맞춰서 먼저 세팅을 하신 다음에 조절하시면은 맨 처음 프로젝트를 세팅하실 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판타지스러운 느낌이나 조금 다른 분위기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포스트 프로세싱이랑 같이 좀 트위크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HDRP를 시작하시기 전에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영상입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티 코리아 채널에 한국어 자막으로 된 영상도 같이 있어서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팅을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S로 드린 것은 이제 낮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엔 밤씬으로 씬 세팅하는 데모를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씬으로 시작할게요. 밤씬 만들 거니까. 원래 있던 건 세이브 해주시고 언타이틀이니까 씬도 한번 세이브 해줄게요. 나이트 지금 보시면은 새로 씬 만들었을 때 메인 카메라랑 디렉셔널 라인, 스카이 앤 포그 볼륨이 있어요. 스카이 앤 포그 볼륨은 이제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HDRP에는 볼륨 시스템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로컬 이런 식으로 볼륨을 지정해서 이펙트를 줄 수가 있어요. 스카이 앤 포그 볼륨 보시면은 비주얼 인바이러먼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 스카이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 또 안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용된 여기 프로파일이 저희가 아까 눈에 사용된 그 낮 버전에 사용된 프로파일이랑 같기 때문에 제가 새로 만들어 줄게요. 뉴 하나 만들어서 만약에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바꿀 경우에 아까 그 눈 버전에서도 바뀌기 때문에 다시 새로 만들어 준 것이에요. 그래서 리네임해서 얘는 나이시라고 해줄게요. 이거 마찬가지로 애드 오버라이드 한 다음에 비주얼 인바이러먼트 해서 스카이를 HDRI 스카이로 집어넣을게요. 뭐 그레디언트 스카이 원하시면 그레디언트 스카이나 뭐 피지컬 베이스 스카이는 또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HDRI 스카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HDRI 스카이를 사용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맞게 스카이에서 HDRI 스카이를 추가해 주시고요. 이제 선택해서 스카이를 디폴트 HDRI 스카이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익스포저 설정해 줘야 됐는데 익스포저가 이제 밤 버전일 경우에는 이제 달빛이 있는 경우에는 0에서 3 정도. 그래서 저희가 3 정도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익스포저 전체적인 익스포저를 좀 조절해 줘야 되는데요. 얘도
모드를 그러니까 픽스드 모드가 있고 오토매틱, 컬브 매핑, 여기 피지컬 카메라 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얘도 오토매틱으로 정해주겠습니다. 지금 너무 까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일단 너무 까매지기 전에 저희가 원래 스트럭처 같은 것도 넣어줄게요. 프리팹에 제가 이건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리팹에 가서 스트럭처를 넣어주시면 전체적인 거 들어가고 데칼도 넣어줄게요. 클라우드 넣어주고 컨트롤러도 넣어주고 프랍 넣어주고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넣어줄게요. 지금 하얗게 엄청 밝은데 얘는 지금 디렉셔널 라이트의 인텐시티가 많이라서 그래요. 낮 버전의 디렉셔널 라이트 인텐시티가 들어가서 너무 밝은데 얘도 좀 줄여줄게요. 지금 약간 그 주변에 있는 빌딩빛까지 좀 계산을 해서 한 40 정도 해주고 다시 익스포저 가서 민맥스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너무 어두운 건 또 그러니까 한 이 정도까지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스카이 포그 앤 나잇의 프로파일을 라이팅에 가서 여기 인바이러먼트 프로파일에 또 껴줘야 환경을 세팅하는 게 마무리가 됩니다. 보시면은 HDRI 스카이에 있는 익스포저 값 조절해 주시고 익스포저 값, 전체적인 노출 값 조절해 주시고 디렉셔널 라이트에 있는 인텐시티 값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고 이제 나잇 버전에 빛도 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 프로브 나잇 좀 넣어줘서 또 한번 베이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베이크를 한번 해줄게요. 있는 것들 모두. 또 보시면은 빛이 약간 나이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빛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HDRP에서 추가된 라이트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됐다기보다는 기능이 조금 더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에어리아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는 리얼타임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HDRP에서는 리얼타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PLU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루멘이 있고 뭐 니츠라는 단위도 있고 EV100 뭐 이런 단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루멘 사용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스트릿 같은 경우에는 인텐시티가 한 1000에서 4000까지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루멘을 한 2000 정도로 놔둘게요. 그리고 이제 컬러 템퍼처를 사용해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단위도 뭐 켈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디렉셔널 라이트 템퍼처를 5500이니까 좀 밤에 어둡게, 아니 따뜻하게, 아까 4100 정도가 밤 모드라 그랬으니까 4100 정도로 할게요. 에어리아에 다시 돌아가서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렉탱글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서 라인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또 바뀐 게 있다면은 라이트에 보면 스팟라이트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스팟라이트에 보면은 이건 원래도 사용하셨을 텐데 조금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은 저도 이건 2000으로 해놓을게요. 여기에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셨을 때 여기 리플렉터라는 기능이 또 생깁니다. 얘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스팟라이트의 재기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템피처로 조금 조절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템피처 없이 필터로 조절했었는데 이제 HDRP에서는 저는 이제 템피처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팟라이트도 앵글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렉셔널 라이트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 밑에 섀도우 맵 쭉 내려가서 레졸루션 정해서 그림자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울트라 로우일 때랑 울트라일 때 그림자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컨택 섀도우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라이트를 모두 다 만든 다음에 한 번에 조금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윈도우에 가셔서 렌더링, 라이트 익스플로러 누르면은 제가 여기 프로젝트에 사용된 모든 라이트를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잡고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인텐시티 값들을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름들을 이제 라이트 이름들을 다 똑같이 해서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제 라이트를 이름별로 좀 구별을 해놓으시면은 여기서 한 번에 고치시기가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라이트 버전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구름 색이 너무 하얗네요. 얘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바꿔서 라이트 모드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데모 보여드리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갈게요. 이제 HDRP에서는 HDRP 쉐이더가 따로 생겼는데요. 주로 기본으로는 HDRP 릿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다드 쉐이더와는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스탠다드 쉐이더를 그대로 HDRP에서 쓰게 되면은 매테리얼이 약간 마젠타색으로 깨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쉐이더를 바로 HDRP로 바꾸는 방법은 제가 왼쪽에 써놨는데요. 윈도우 창에 가셔서 에딧, 그 다음에 렌더 파이프라인 하신 다음에 전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스탠다드 쉐이더를 한 번에 다 HDRP로 바꾸고 싶으실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매테리얼스 to 하이 데피니션 매테리얼스로 해주시면 되고 이제 선택적으로 바꾸시고 싶을 경우에는 업그레이드 셀렉티드 매테리얼스 to 하이 데피니션 매테리얼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스텀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생성해 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중간에 HDRP로 바꾸고 싶으시면은 이러한 점은 좀 고려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RP에서부터는 투명한 매테리얼을 이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서페이스 타입에 보시면은 트랜스페어런트라고 따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은 매테리얼스 타입도 6가지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다른 것은 이제 마스크 맵 텍스처인데요. RGBA 채널별로 텍스처를 넣어서 하나로 뭉쳐서 가져와서 이제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RGBA 채널에 어떤 것들이 넣어줘야 되는지 제가 옆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텍스처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대부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서브스텐스나 아트 엔진에서도 이렇게 쉽게 마스크 맵으로 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운드암 텍스처를 만드는 데에는 아트 엔진, 서브스텐스, 포토샵 같은 툴들이 사용되었는데요. 아트 엔진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예제 기반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한 툴인데요. 예제 기반 워크플로우의 기본 원칙은 모든 이미지를 직접 처음부터 다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주로 사진이나 스캔본 이미지 등을 기반으로 텍스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능들이 다양한데 우선 그중 3개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뮤테이션이라는 기능인데요. 하나의 예제를 기반으로 비슷한 다른 이미지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패턴 언오프라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캔을 했을 때 이미지가 왜곡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왜곡 있는 패턴을 좀 보정해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트 어웨어 필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에서도 있는 기능인데요. 아트 엔진 자체에서 바로 저렇게 이제 불필요한 이미지를 페인트 브러쉬로 칠하면은 손상되거나 누락된 스캔본의 일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외에도 심을 제거해 준다거나 JPEG, 아티팩트 같은 것을 없애주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예제 같은 경우는 사운드암의 월브릭을 제가 잠시 아트 엔진으로 이제 좀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저희가 사운드암의 벽이랑 바닥은 원래는 이제 그냥 레퍼런스로 찍었었는데 아트 엔진을 이번에 새로 인수하게 되어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아트 엔진에서는 PBR 제너레이션이라는 기능도 있는데요. 일반 촬영 이미지부터 이제
일반 촬영 이미지로부터 알베도랑 놀몰, 이제 AO, 하이트 등을 계산해서 조명에 동적으로 반응하는 이제 PBR 매테리얼을 생성해주는 기능인데요. 저기 보시면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놀몰 제너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썼는데요. 외에도 뭐 하이 제너레이션이라든지 알베도 제너레이션이라든지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를 놓고 기능을 추가한 다음에 노드 방식으로 이어서 하나의 매테리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만들면 이제 유니티로 내보내주는 기능이 따로 있는데요. 이건 이제 SS 스토어에서 아트 엔진 플러그인을 따로 다운 받으시면은 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플러그인 까는 걸 선호하지 않아서 HDRP에서 이제 사용하는 마스크맵 같은 것을 아트 엔진에서 바로 노드로 만들어서 뽑아서 사용했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바닥이랑 벽 이런 것들을 아트 엔진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이건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가죽 소파 재질을 아이폰으로 찍어서 아트 엔진으로 이제 재질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바로 넣은 거라서 아트 엔진의 심 리무벌 같은 것도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퀵하게 이제 아트 엔진으로 재질 만들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트 엔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으시면은 이번 유나이트에서도 이제 아트 엔진에 대해 발표를 하니까요. 세션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데칼을 좀 많이 사용했는데요. S 프로젝트 파일에서도 이번 사운드 한남에 사용된 데칼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도장같이 생긴 아이콘이 데칼 기즈모고요. 정말 도장같이 표면 위에 텍스처를 찍어내서 아래의 재질의 느낌을 같이 투영할 수 있어서 좀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보시면 저렇게 노란색 보더 블럭이랑 바닥에 약간 먼지 낀 느낌, 그리고 벽에 이제 벽돌이 약간 부서진 느낌,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해서 좀 더 다양하게 매테리얼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데칼도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눈 모드로 돌아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하이어키 창에서 데칼이라는 이제 하이어키 창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사용됐던 데칼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유나이트 로고 같은 경우에도 데칼로 넣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유나이트 로고 뒤에 있는 이 시멘트 재질이 바로 여기 로고랑 같이 투영돼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칼 사용할 때 조금 실제 느낌 낼 때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텍스타일 이런 데칼도 들어가 있고요. 플로어 덜트 여기에 이렇게 데칼로 들어가 있어요. 데칼끼리 겹쳐오면은 이렇게 좀 더 진하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 있는 게 여기에 제가 이거는 일부러 조금 되게 강하게 넣어놨는데요. 얘가 있고 같은 건데 여기 밑에 조금 흐릿하게 들어가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맨 아래 얘는 원래 제가 사용했던 강도로 집어넣어놨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낌으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풋스텝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텍스타일 옆에 같이 이렇게 발자국 모양도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제가 데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데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 매테리얼 여기 데칼 여기 매테리얼들을 쭉 만들어 놨고요. 이 텍스처들도 눌러보면은 여기 데칼 텍스처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크리에이트 매테리얼 해서 데칼을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데칼 테스트라고 이름을 정하고요. 그래서 기본 매테리얼로는 이제 HDRP 릿으로 바로 생성이 되는데요. 데칼을 만들려면은 쉐이더에서 여기 HDRP 릿 있는데 누르면은 쭉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HDRP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HDRP용 쉐이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데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이제 베이스 맵이랑 노멀 맵, 마스크 맵을 쭉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한번 이제 좀 잘 보이는 텍스타일을 넣어볼게요. 이렇게 마스크 맵 그리고 놀몰 맵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데칼 매테리얼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고요. 이제 데칼을 만들어 주시려면은 이제 하이키 창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좀 더 빨리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렌더링에 가시면은 데칼 프로젝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데칼 프로젝터를 눌러서 이렇게 박스 모양이 생기는데 이렇게 하얀 면, 이게 초록색 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렇게 초록색 면 있는 데를 하면 이렇게 도장처럼 찍힙니다.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데칼 테스트를 매테리얼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럼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데칼 매테리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도 좀 얘는 1 하면 너무 크니까 0.5도 크네, 한 3 하고 얘를 5 그리고 타일링을 좀 줄게요. 얘는 1로 하고 한 3개 정도 만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 줄 같은 것 경우에도 데칼로 만들어져 있어요. 위에 이렇게 놔두면은 데칼이 약간 비치는 거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밑에 있는 것보다 이 밑에 있는 데칼보다 더 아래에 있고 싶다. 그럼 여기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드로우 올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0이라고 치면은 뭐 0보다 작은 숫자를 넣으면 얘가 이 데칼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오더 순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팩터도 뭐 이렇게 흐릿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전체 풀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데칼로 집어넣었을 때 선이고요. 위에 테라스를 갔을 경우에는 이제 이런 선으로 아예 면에다가 재질을 입혀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데칼로 사용했을 때와 면에 재질을 그냥 바로 넣었을 때 어떻게 다른지 좀 보여드리려고 따로따로 해놨고요. 이런 식으로 쉽게 좀 데칼을 많이 사용해서 좀 이제 프로젝트 자체를 좀 더 풍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슬라이드로 또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사운드난 나무들을 만들 때는 이제 스피드 트리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HDRP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탠다드와는 다른 마스크 맵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피드 트리에서도 좀 해줄 수 있는 세팅들이 있습니다. 우선 스피드 트리에서 제공하는 유니티 HDRP 패킹을 사용하시면은 HDRP에 맞는 텍스처를 좀 더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안 사용하실 거면은 그냥 다른 텍스처 툴에서 다시 마스크 맵으로 또 뭉쳐주셔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thickness 맵이랑 마스크 맵 옵션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서 쭉 따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SF 프로젝트에 있는 나무들은 유니티 S 스토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북 오브 더 데드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을 보면은 좀 바람에 흔들리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쉐이더 그래프를 사용해서 효과를 추가했습니다. 유니티 쉐이더 그래프는 코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노드를 활용해서 쉐이더를 좀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툴인데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이제 쉐이더 그래프로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게 이제 만들었던 쉐이더 그래프가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만든 쉐이더 그래프를 적용해서 만든 대나무 흔들거림입니다. 사실 바람을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냥 HDRP에서 기본 제공하는 HDRP 쉐이더를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프로젝트 안에 그래프가 있으니까 한번 열어보시면은 사용된 노드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쉐이더 그래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유나이트 때 이제 대영님이 발표를 하시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외에도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쉐이더 그래프 튜토리얼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련 프로젝트 설명이 더 보고 싶으시거나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제 블로그에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